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긍정적 행동 지원, 줄여서 PBS라고 하죠. 이 PBS 심층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행동을 좀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 보고서는요, 단순히 안 돼!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처벌 중심 접근법과는 좀 다른 새로운 시각인데요.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제 행동을 관리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그 개인의 삶의 질 자체를 좀 높이고 또 성공적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상당히 치기적이면서도 예방적인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좀 넘어서면서도 개인의 권리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거죠. 단순히 행동 교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이 PBS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뭘까요? 왜 행동 너머의 삶까지 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PBS는 행동이라는 걸요,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라는 게 종종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어떤 어려움을 표현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호요. 네. 그래서 목표는 첫째, 당연히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제 소통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긍정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좀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데 있는 거죠. 보고서에 나오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 기능이 있다는 그 철학이 바로 이런 맥락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기능적 관점이 PBS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응용행동 분석, ABA라고 하죠. 그 과학적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한데요. 여기에다가 개인의 존엄성이라든지 선택권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통합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과학과 인본주의의 조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학과 인본주의의 조화라. 네, 멋진 표현입니다. 그럼 이런 철학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하고 있나요? 다층적 지원 체계, MTSS라는 틀을 사용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MTSS는 지원의 강도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는 시스템인데요. 피라미드처럼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1단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보편적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고 기대되는 행동이 뭔지 명확하게 가르치고 격려하는 거죠. 이게 잘 되면요, 약 80% 정도 학생들의 가벼운 문제들은 예방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와, 80%나요? 생각보다 효과가 정말 크네요. 그럼 나머지 20% 정도의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네, 2단계에서는 도움이 좀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 소그룹 형태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요. 3단계에서는 지속적이고 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소수의 학생들에게 정말 개별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3단계 개별 지원의 핵심이 바로 기능적 행동평가, FBA라고 하는 것과 행동중재계획, BIP입니다. FBA랑 BIP요. FBA는 그럼 문제 행동의 이유를 찾는 약간 탐정 역할 같은 거고, BIP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 처방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단순히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대신 이렇게 해보자 하고 가르치는 건가요? 네, 정확하십니다. FBA를 통해서 행동의 목적, 예를 들어 관심 끌기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과제를 피하려는 건지 이런 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요. BIP에서는 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대체 행동을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질러서 관심을 끌던 아이에게는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요. 또 환경 자체를 좀 조절해서 문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주고 배운 새로운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이건 교육적인 접근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교육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교육. 이런 맞춤형이고 교육적인 접근 방식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 PBS가 한국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로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특수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점차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반 교육 현장에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이나 연수 같은 것들이 확대되는 추세고요. 긍정적인 흐름이네요. 하지만 모든 그렇듯이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도 좀 따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죠. 당장 선생님들의 PBS 관련 전문성이나 이걸 실행하기 위한 시간, 또 자원 이런 게 부족할 수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문제도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서구에서 개발된 모델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 문화나 학교 현실에 맞게 좀 잘 현지화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죠. 단순히 프로그램 몇 개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교 문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 오늘 이렇게 긍정적 행동 지원 PBS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지원, 그리고 문제 행동의 이유, 그 기능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기술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까지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이었죠. 이 관점이 여러분의 일상이나 혹은 업무 현장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PBS가 강조하는 행동의 기능 이해, 또 예방적인 환경 조성, 그리고 긍정적 기술 교육이라는 이 원칙들이 과연 학교 담장 안에만 머물러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와 겪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내에서의 어떤 어려움처럼 우리가 문제 상황이라고 느끼는 많은 일들에도 이 PBS의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고 주변 환경을 좀 조절해보고 더 나은 소통 방식은 없을까 고민해보는 것.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